예, 아이들은 요즘에 사실 월요일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과 상상이 아직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에서 일단 뭐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교통사고로 한 게 아니고 우리 큰딸은 또 그 자리에서 현장을 그렇게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토를 하고 막 좀 불안정한 상태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장례식이 끝나면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은 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둘이서 분주하게 다녀요. 그러니까 뭐 지금 꽃집에도 갔고 또 당장 뭐 지금 뭐 현실적으로 가게도 지금 클로즈가 됐는데 이제 청소가 됐지만은 청소되기 전에 큰딸은 거기 뭐 핸드폰이나 이런 지갑이나 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려는데 경찰이 딸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큰딸이 자기가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좀 담담한 상태예요 지금 사실. 왜 우리가 무슨 일이 확 닥치면 처음에는 무슨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멍하죠. 멍한 상태, 예. 예, 그런 상태고 아이들이 엄마 사진을 너무 계속 보니까 제가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상담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좀 가정 폭력이 있었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좀 그 엄마가, 제가 오래 알게 지내는 지인인데 엄마가 계속 좀 쉬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뭐 친부가 아니잖아요. 네. 의붓 아버지였고 마지막에 지금 2달 전에 집을 나왔을 때는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만 폭력을 가하는 건 괜찮은데 딸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자기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번에 집을 나왔다고 아주 굉장히 집을 나오고 굉장히 좀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떠냐, 네가 뭐 왜 자꾸 돈을 해줘야 되냐, 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런 폭력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정신 상태가 길들여진 상태, 왜 얼굴만 봐도 계속 떨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가해를 하신 분이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이 엄마가 그렇게 하면 항상 돈을 줬으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것 같고,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만 접하던 그런 일이 우리 지금 아틀란타 여기 돌루스에 그러게요. 생겨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뭐 장례를 내일 치른다면서요? 네, 내일 3시예요. 왜냐면 3시가 내일이 또 지나면 당부 처리를 해야 한대요, 시신에. 그것도 참 그런 거고, 일단 시신이 머리에 총을 맞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평상시에 그 돌아가신 분이 장기 기증을 한다 그래서 메디컬 에그제미너가 연락이 와서 그 장기 기증을 다 했어요. 여기 스킨 조직하고 눈, 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신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뭐 보존을 하거나 이런 그렇겠네요. 것보다는 그래도 내일이 마지막까지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화장을 해야 한다니까 내일 하기로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요. 리장이사라고 그러셨죠? 네. 그래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올려놓은 고펀드미라는 그 웹 링크에 지금 현재까지 많이, 또 아틀란타 여성경제협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동참하셔서 지금 펀드가 이어졌어요. 왜냐면 사실 이 아이들이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 미용실에서 아이 둘이 이렇게 헬퍼로 일하다가 갑자기 그 엄마가 지금 이런 상태고 그 미용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들은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모든 액세스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부모 이름으로 돼 있으면 뭐 어카운트나 이런 액세스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힘든데, 사실 긍정적인 거를 지금 걱정하기에는 너무 안 됐잖아요. 지금 당장 상황을 마무리도 안 한 상태에서 당장 이제 페이먼이 나가야 되고 유틸리티 빌이 나가야 되는 상태니까 둘이. 그래서 주위에 도움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도 한 몇 달간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돌아가신 분하고 우리 편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제가 사실은 한 1년 정도,
알고 지내온 지인이에요. 동생, 저는 언니고 예. 같은 집이라서 처음에 이제 집을 나왔을 때 저희 집에 한 달가량 머물렀어요. 네, 이사 12월 12일 날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둘을 우리 표 선생님이 지금 예. 계시나요? 그 지금 월요일 날 저녁에는 아무래도 집에 가면 엄마 옷도 있고 엄마 신발도 있고 엄마 사진도 있고 있으니까 저녁에 힘들다고 전화 와서 제가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잤고, 그리고 오늘까지는 근데 이제 아마 장례가 끝나면은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저기 80이 넘으신 나이니까 긴급 여권을 해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조금 있을 듯해요. 그럼 둘째가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아니에요. 딱 졸업하고 졸업. 19이에요. 그러니까 22, 19인데 딱 사각지대예요. 무슨 나라에서 그 마이너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막 나이가 많아서 뭐 이렇게 활동적이지도 않고 딱 그 세 모녀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었어요. 왜냐면 폭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셋이서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예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좀 지붕이 날아간 것 같은 기분이겠죠. 그들한테는. 다시 스스로 쉴 때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그러시고, 특히 이렇게 도네이션도 크게 해주시고 뭐 너무 크게 감사하죠. 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는 거고, 또 이렇게 그 두 아이들이 지금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우리 조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주위에 그 지인들이 많이 같이 돕고 있어요. 그럼 법률 쪽으로는 어떻게 좀 도움 받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엄마가 사실은 그 남편과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이혼 도장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융자를 얻어서, 그러니까 왜 신용 융자를 얻어서 네. 이 19,000불을 그 김낙준 변호사 앞에서 그걸 건네고 합의의원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분이 가해자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거에 한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지금 그 엄마와 아빠 명의로 된 그 플로리 브랜치에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지금 리스팅에 내놓고 이제 새 집을 사갖고 엄마는 타운하우스 사갖고 딸 둘하고 셋만 이사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플로리 브랜치가 이제 어퍼가 들어왔는데 셀러가 없는 거예요. 어퍼가 들어왔으면 그걸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속 절차를 거친 위임장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핸더 해주시는 우리 김낙준 변호사가 하고 계시는 그분이 건지. 지금 모든 서류나 그 당시에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놔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그분이 아마 상담은 그분한테 받았어요. 네. 그 다음 그 프로베이션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혹시 뭐 법률 자문도 해주시면은. 아니 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추가로 더 하면은 뭐 필요하시면? 저희도 또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거 못 팔아요. 안 돼요. 네, 못 팔아요. 못 판대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2월 1일서부터 몰기지 페이먼이 나가고, 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2월 2일서부터 몰기지 페이먼이 나가고, 네. 이 집을 팔아서 이 집에 에코리가 제가 볼 때 한 4만 불 정도 있어서 그 당시에 19,000불을 주고 그걸 반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다 위임은 받았어요. 집에 대해서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못 팔잖아요. 네. 그거라도.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페이먼도요, 몰게지 컴퍼니가 변호사님이 해서 그래요? 네, 하면은 그것도 잠시 프리즈 할 수 있을 거예요. 렌더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 또 회장님도 우리 여기는 천사법 위원장님이시고 네. 여기도 우리 민주평통 아틀란타 협의회 또 안녕하세요. 회장님이시니까 회장님이세요? 우리 회선이 잘 알죠. 천사법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 기자분들도 오시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우선에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드리는 거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은 또 다음은 우리가 최선 다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네. 좀 더 얘기하고 네, 아니 또 더 얘기하실 거 있거나 그러면 여쭤보실 거 네, 있으면 더 그래도 하시고. 측근 지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15년 전에 결혼하셨다고 한국에서 예,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새아버지 지금 총격범 그분이랑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어떤 폭행을 받아왔던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지만 엄마에 대해서는 네 그랬대요. 새로운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꽤 오래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접근 금지까지 또 네, 했다고 제가 들은 것 해놓은 같은데. 상태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용품을 부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신고로 경찰이 한두 번 정도 출동한 적도 있었고요. 예. 이분이 미용실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다던데 실제로 어떤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때리고 돈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 당구장이나 이런 데 요즘에 좀 문제지만 이 여기 아틀란타 주위에 뒤에 빠찡코가 있잖아요. 그 슬람 미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자꾸 그 돈을 이제 은행에서 두 분이 조인트 어카운트니까 이제 은행에서 자꾸 돈을 빼다가 거기다 넣으니까 아마 부인이 그거를 이제 못하게 그걸 클로즈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만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자꾸 와서 그 노름 때문에 그리고 잡이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또 꽤 오랫동안 잡이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인데 같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고 네가 맞는 거는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왜 보편적인 왜 폭력 남편들이 쓰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런 물어보는 게 이게 실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분 네. 가해자죠. 네.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해자 쪽에 혹은 식구들의 어떠한 무슨 이제 남자 쪽에도 할 얘기가 있을 수 당연히 있어요. 있을 그리고 수 있지 예, 않을까.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처음에 그 두 부부가 닭 공장을 통해서 들어와서 영주권을 땄는데 그 당시에 같이 친하게 지냈던 메릴랜드에 스테이트 메릴랜드 지냈던 지인들한테는 이렇게 이혼을 하면서도 계속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똑같은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이혼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나이 차가 많은데 그 왜 남들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서로 나이 차가 많으니까 괜히 와이프가 돈을 벌기 때문에 뭐 구박을 할 거라는 그런 왜 편견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같이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밖에 다니면서는 굉장히 왜 그 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좋은 얼굴로 자상한 아빠 같이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남편들을 아는 지인들은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제가 옆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죽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요거는 총으로 했지만 그 전에는 제가 들은 건 네 심장에 칼을 꽂고 나도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너를 죽이고 내가 죽을 거란 얘기를 제가 한 달 동안 살면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왜 그럴 때마다 그 얘기는 돈을 달라.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쓰면 이 여자한테 페이먼을 하게. 그게 뭐냐면 밥 먹고 뭐 어디 가서 사람들 밥 먹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용도로 가스하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내준 걸 와이프가 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위협을 한 건데 네. 거기서 아마 조언은 좀 법적인 절차를 뭐 접근 금지 자체도 그렇죠. 그게 조언이죠. 네. 그렇지만 이게 알다시피 법보다 주먹이 가깝지 않겠어요. 그 사건이 나는 동안 폴리스는 근데 사실 그 사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딸이 뒤에 가서 숨었잖아요. 뒤쪽으로 가서. 그런데 밖에서 그 주차장에서 죽이고 왜 가게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딸들도 죽인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땐 그 딸을 찾으러 들어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폴리스 사이렌이 들리고 이제 갑작스러지니까 급작스럽게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큰딸 소리가 저한테 이모 나도 죽는 줄 알았다고. 자기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점점 가게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뒤에
그 화장실 뒤쪽에 그 창고 뒤에 수건 뒤에 숨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딸은 수건 뒤에서 때려. 그 뒤에 창고 쪽 어디라 그러는데 그 수건을 거기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세탁기 있는 쪽에 아마 그쪽에 숨은 것 같아요. 딱딱한 문 뒤에 숨은 거 그러니까 못 찾아서 그렇죠. 못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지도 어떤 글쎄 그 방어막이 제가 있어요? 정확한 거 아니까 예스노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한테 나중에 얘기한 건 자기도 죽은 줄 알았대요. 다시 자기를 찾으러 도는 줄 알았다고. 혹시 아이들이랑 친부와의 관계는 어떤지 아세요? 예, 친부는 한국에 계세요. 친부는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그래서 가끔 그래도 생일 정도에는 연락을 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두 분이 15년 됐다고요? 네. 여기 온 지는 7년인가 8년 정도 되고요. 그 전에 한국에서. 그럼 아이들 4살, 5살 때부터 같이 그래요. 살아왔는데 무슨 뭐 이민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또 예, 저도 그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는데 누군가가 하던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누군가한테 들었냐고 했더니 그거는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겠지.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날 사건 벌어진 그날 저는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유언비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완전 유언비어죠. 박공장을 통하면 영주권을 아니 그리고 한국에서 만나러 왔다면은 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나서 왔는데 왜 그 뭐 위장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왜 그랬지 이게 그 짧은 사이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것이네요. 예, 그거는 생각해도 거기 음. 뭐 아마 이미 그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4살 때부터 부모와 아빠와 살았는데 아빠가 그렇게 정이 없었나? 그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 아빠 쪽에는 아이가 없었고 엄마는 아이가 있었는데 정확한 두 사실은 분 다 하지만 재혼인 거예요? 두 분 다 재혼이에요. 음. 그리고 그 지금 가해하신 분의 형제들은 여기 플로리다도 살고 워싱턴 DC에도 살아요. 아마 장례식은 그쪽 형제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플로리다에 살아 가기로 다른 했던. 내일 장례 일정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래, 전달 씨 일단 먼저. 네, 맞아요.